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리버풀이 살라를 레전드 예우를 하면서 2년 재계약을 할 거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손흥민과 엮네요. 살라와 손흥민은 동갑내기입니다. 손흥민은 살라를 프리미어리그 최고 공격수라고 지체 없이 말한 만큼 살라를 굳이 비판하진 않겠지만 살라는 공격 포인트가 많고 손흥민은 적다는 것으로 비교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실력 차의 문제가 아니라 전술과 몰아주기로 살라가 특혜를 받고 있는 건 확실하니까요. 정말 자존심 상하네요. 손흥민이 토트넘에 머무르면서 참 여러 가지로 잃은 게 많습니다. 토트넘 소속은 정말 딱 아시안 게임 보내줄 때까지, 그때 잃은 재계약까지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엔지 감독의 2년차는 15라운드까지 토트넘의 성적이 추락하면서 이제 무리뉴 콘테 감독이 경질됐던 시기와 거의 비슷한 때가 되었습니다. 엔지 감독은 경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바라고는 있겠지만 경기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거기 때문에 그래도 경질은 미뤄질 확률이 더 높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3경기 연속 승리를 못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끝이라고는 보는데, 부상을 당한 로메로가 첼시전 4실점 충격적 대역전패를 마치고 텔레몬도와의 인터뷰를 했는데 BBC가 이 인터뷰를 다시 전했습니다. 의외로 엔지 감독에 대해서 전폭적인 신뢰를 하고 있었습니다. BBC에서는 포스테코글루는 2021년에 아르헨티나 센터백 로메로가 합류한 이후 감독을 맡은 5번째 감독이다. 이 호주 감독은 셀틱을 포함하여 그가 있었던 대부분의 클럽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토트넘은 2008년 리그컵 이후로 트로피를 차지하지 못했다. 로메로는 그는 훌륭한 코치입니다. 우리는 첫 시즌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즌에는 많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선수들이 가장 먼저 비판을 받고 10경기를 지면 스태프를 바꿀 수 있지만 아무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스태프, 저와 제 동료들에게 매우 만족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일하는 방식과 그들이 하려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빠르게 나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와, 정말 의외지 않습니까? 토트넘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각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공간이 너무 열려있다, 수비가 불안하다, 세트피스가 불안하다면서 토트넘 수비에 대한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는데, 로메로가 가장 레벨이 높은 수비수인 만큼 또 주장단이잖아요. 가장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봤는데 정작 로메로는 지금 엔지보를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메로는 지금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은 감독의 문제가 아니라 선수들의 문제고 성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엔지 감독처럼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불운으로 지금 성적이 안 좋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영국 매체 익스프레스는 레비 회장이 엔지 감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단지 부상 등의 외부적인 요인이 주된 이유이기 때문에 부진하다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아닌데, 진짜 아닌 것 같은데요. 부상으로 선수들을 관리 못하게 한 엔지 감독 때문인 것 같은데, 참 분명 첼시와의 경기에서만 봐도 감독들의 차이가 비교가 되었거든요. 토트넘이 더 급한데 첼시는 오히려 후반 시작하자마자 선수를 교체합니다. 하지만 엔지 감독은 그대로 강행하고 단 7분 만에 존슨이 사고가 터졌습니다. 존슨은 쿨리셉스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갖고 있고 국가대표에서도 계속 주전으로 뛰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이틀 전에 또 90분을 뛰었던 선수인데 베르너도 있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줘도 됐는데 참 결국 더 큰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거 정말 양민혁 쇼타임이 되게 하려는 징조인가 싶은데, 그런데 엔지 감독은 보면 믿는 선수 아니면 아예 쓸 생각조차 안 하더라고요. 스펜스도 아직 전술 이해가 안 되었다면서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 감독 역량 맞거든요. 익스프레스에서는 토트넘 성적이 안 좋아지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감독 교체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감독 후보 5명을 공개했습니다. 키어런 맥케나 입스위치 감독, 토마스 프랭크 브렌트포드 감독, 브라이턴과 첼시를 이끌었던 그레엄 포터 감독, 파비안 휘르첼러 현 브라이튼 감독, 그리고 에딘 테르지치 전 도르트문트 감독이 후보군에 포함되었습니다. 의외로 본머스 감독이 오르지 않았네요. 뭔가 브렌트포드 감독이 잘 어울려 보이는데
사실 여기도 토트넘 공격수들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공격진 때문이지 실점이 무지하게 많아서 불안하거든요. 네. 이미지는 토트넘과 잘 어울린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우 신뢰도가 높은 디 애슬레틱에서 경고성의 기사를 게재했는데 제목이 토트넘이 NG를 경질하는 것은 실수가 될 수 있다 였습니다. 여기서도 옹호였고 매우 구체적이었는데요. 기사를 보면 숫자는 숨길 수 없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EPL 15경기 중에 7경기를 이미 패배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시즌이 끝날 때쯤에는 약 18경기를 패배하게 될 것이다. 토트넘이 이보다 더 많이 패한 시즌은 21년 전인 03-04 시즌으로 당시 데이비 플래트가 임감을 맡았고 현재 토트넘은 11위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포스테코글루 프로젝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최근 리그 43경기 중에 19경기를 패한 토트넘이며 이는 경쟁력 있는 팀의 성적이라고 볼 수 없다. 첼시에게 홈에서 패한 것은 항상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가장 뼈아픈 점은 오늘의 경기와 지난해 이 경기에서 4대1 패배 사이의 유사성이다. 이 패배는 포스테코글루의 첫 시즌을 정의했던 경기였다. 초반에 빠른 시작, 첼시가 점차 경기를 장악하며 토트넘을 공략한 점, 주요 선수들의 부상, 토트넘의 공격적인 스타일이 결국 자신들에게 독이 된 점 등이 그렇다. 경기가 끝난 후 일부 팬들은 포스테코글루가 지난 1년 동안 어떤 교훈이라도 얻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야유를 보냈다. 따라서 포스테코글루 실험을 끝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충분히 이유를 댈 수 있다. 그는 이제 리그에서 53경기를 치렀다. 많지는 않지만 무리뉴는 58경기, 콘테는 56경기 후에 해임되었다. 포스테코글루는 토트넘의 일군을 위해 몇몇 좋은 선수를 영입했던 3번의 이적 시장을 거쳤다. 토트넘이 지난 시즌 5위보다 더 나아질 조건은 갖춰져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그들이 있어야 할 위치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러한 모든 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스테코글루를 해임하는 것은 성급하고 충동적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무리뉴나 콘테의 암울한 말기의 상황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1년과 23년 봄 두 감독이 토트넘에서 물러나기 직전 훈련장은 암울한 분위기였다. 선수들은 무리뉴의 도발적인 접근법에 지쳤고 팀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지배적이었다. 콘테의 경우 반복적인 훈련, 제한적인 전술, 어두운 분위기 때문에 선수들이 지루함을 느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일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선수들은 매일의 훈련, 경기 스타일, 그리고 도전에 만족하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싶어한다. 첼시와의 경기에서 첫 30분 동안 토트넘이 보여준 압도적인 모습에서도 그가 추구하는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는 헌신을 확인할 수 있다. 포스테코글루 본인이 경기 후에 말했듯이 우리가 자신감이나 믿음이 없었다면 오늘 같은 플레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요일 경기가 또 하나의 고통스러운 패배로 끝났지만 토트넘이 얼마나 좋은 팀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가 있었다. 경기 초반의 신체적인 강인함은 첼시로 하여금 이번 시즌 가장 많은 실수를 하게 만들었다. 만약 사르나, 솔랑케가 전반 종료 직전에 3대1로 앞서게 만들었다면 경기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네. 우선 여기까지 보면 어차피 어떤 팀도 득점 찬스에서 골이 안 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건데 왜 유독 토트넘은 골 찬스가 골이 되었으면이라는 전제를 많이 넣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무리뉴와 콘테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라는 게 눈에 띄죠. 레비가 감독들을 경질했을 때 그냥 성적만이 아니라 분위기까지 감지했을 테니까요. 네. 이후에 기자는 현재 토트넘의 강점을 언급했지만 이거 뭐 완벽한 베스트 11일 때만 가능하다고 전제합니다. 그러면서 비엘사의 명언으로 남아있는 선수들이 인간이 아니었다면 나는 절대 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을 NG에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감독의 역할 중 하나라는 거죠. 단기전이 아니라 10개월 동안 50경기를 넘게 치러야 한다는 플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은 필수다. 네. 이게 어렵나? 네. 기자의 핵심은 사실 여기 있습니다. NG를 잘라버리면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악의 결정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무리뉴, 콘테는 대안이 있었던 거라고요. 네. 모르죠. 시즌 중에 맨유도 잘 나가고 있는 스포르팅 감독을 데려와 버리는데. 네.
우리가 이 부분을 관심을 갖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토트넘 자체가 아니에요. 손흥민에게 이로운가 이롭지 않은가입니다. 만약 대책 없는 감독 경질이면 손흥민도 절망이 되기 때문에 원치 않고 그냥 이로아올라 감독 데려오면 딱이겠구만. 네. 솔직히 손흥민보다 한 살 어린 브라이튼 감독은 좀 그렇잖아요. 네. 엔지야, 레인저스는 진짜 꼭 이겨야 한다. 제발!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